안녕하세요. 원래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오로라 분석하고 너무 영상 퀄리티나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모르겠지만 다른 컨텐츠가 필요할 때도 결국에는 얼굴 노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얼굴을 카메라 한번 켜보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동일금속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지인들만 공개된 인스타그램인데 거기에 유튜브를 한번 해보기 전에 시험 삼아 해보자 싶어서 종목들을 몇 개 분석하는 영상들을 한번 올려줬어요. 거기서도 한번 했던 종목이라서 가볍게 그때 영상의 컨텐츠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은 새로 나온 뉴스들이나 아니면은 봐야 될 것, 아니면 새로 갱신해야 될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보고 사실 동일 금속을 분석하지만은 이게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굴삭기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굴삭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빅사이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사이클인데 그것들을 위주로 한 반반, 5대5 정도의 비율로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일금속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를 분석하기 앞서 사이클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나 이것도 트리거가 되는데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진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안경을 좀 쓰고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4월 5.6.0에서 5월은 5.9. 조금 회복 추세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실업률을 회복하지 못했죠. 최고치가 16년에 6.2%인 이후로 5.9면은 회복하지 못한 거죠. 사실 시장 경제에서는 완전 고용 상태를 3, 4% 정도로 보는데 중국이란 어떤 체제 안에서는 5.9%면은 굉장히 높은 건가 봅니다. 저도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16년 이후로 최고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7월 달까지 6월 셋째 주 그때까지 그 실업수당이 뭐냐면은 실업을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수당을 줘요. 저희 나라도 있죠. 네, 실업하여서 받는 그 수당을 실업수당이라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500만 건 가까이 나올 정도로 거의 한 13주 연속, 14주 연속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 뭐 관점의 차이겠지만은 일단은 데이터는 그러하다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정부들은 실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위주로 GDP 대부분이 소비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실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긴축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또 돈을 못 벌게 되면 긴축하죠. 그렇게 돼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부양을 위주로 할 것 같고 미국은 인프라 투자 등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건 저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실업률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흔히들 뭐 삽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실업률을 재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많이들 택하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거는 1,700조를 튼다고 하죠. 중국도 5년간 8,300조 원 엄청나게 투자하죠. 근데 이거는 중국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인민을 조금 의식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믿기보다는 앞으로 추세가 이러할 거다 라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5년간 8,4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마 이분은 중국 정치인이 한 말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미국은 이것도 이제 중국이 1,700조 인프라 투자, 인프라 시장 열린다. 지금 첨단 분야 인테럽트가 뭐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 이제 미국 상을 한번 짚어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하나 그러니까 일당 체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 체제이죠. 양당제 국가니까 양당제 국가니까 양당제 국가 양당제 정치 체제를 띠고 있으니까 트럼프 즉 공화당 행정부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미국 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1,200조의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요즘 저희 나라도 그린 뉴딜이라 해서 뭐 5G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하는데 일단은 읽어볼게요. 전통적인 기반 시설뿐 아니라 5G 무선 인프라와 교외 광대 통신 설치 작업이 포함됐다는 소식통을 전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반 시설, 두 번째는 반대 신사업 5G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 보면 아마 대부분이 5G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통신 설치 작업이 결국엔 5G니까요. 그러면 공화당은 이러한데 민주당은 어떠한가 보면은 민주당은 1,800조 더 세게 나가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지는 둘 다 있는 걸로 확인하면 되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의회를 통해서 합의적으로 혹은 다수적으로 정하겠죠.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전통적인 혹은 5G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는데 미국 하원도 마찬가지. 이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그 민주당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해석해요. 교량 및 도서 보수에 3천억 달러, 저소득 청년 1,400억 달러, 주택건 4천억 달러, 그리고 또한 광대역, 여기가 이제 5G 관련한 시설 투자 되겠죠. 광대역이 1,000억 달러, 650억 달러, 버스 차량의 버스 1,000억 달러. 1,800조 원이면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10, 100, 1000. 더 이상 안 늘어나네요. 커트 해야겠네. 여기 써있네요.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의 그 대규모 1,800조 원 써있죠.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달러로 볼게요. 3천억, 1,300억, 1,000억. 이게 이제 기본 전통적인 기반 시설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말과 바꾸기 하면은. 그리고 나머지 5G 관련한 아니면 친환경, 저희 나라에서 치면 그린 뉴딜 관련하는 데가 한 2,650억 달러. 그러니까 5.2 대 2.6. 그래도 한 6개가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반 시설이 2배 이상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죠. 저희 나라도 보면은 그린 뉴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역을 세세하게 이게 뜯어보면은 그린 뉴딜이라 했는데도 미국처럼 SOC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일반 SOC라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반 시설, 전통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한 70%, 나머지 30% 미만이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저희 나라도 정책 발표할 때 제 기억으로는 뉴딜 정책이 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그린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G 관련한 시설보다는 SOC, 인프라 투자 관련한 그 투자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먼저 보기 전에 철광석 지수부터 볼게요. 이 BDI 운임 지수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자재를 이제 철광석으로 벌크선을 운영하는데 그 벌크선의 주된 그 운반체가 철광석이에요. 그래서 BDI 운임 지수로 철광석의 어떤 수요량을 예측하거나 파악하는데 BDI가 얼마나 운임했냐 이 지수를 BDI 지수로 나타내요. 그게 이게 5월 14일부터 4%가 증가했다는 건데 인프라 투자할 때는 당연히 철광석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선행되는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보자. 두 번째도 같은 자료예요. 6개월간 코로나가 언제 터졌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자, 이런 BDI 지수들 제가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 같은 데도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고점을 뚫어버렸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당시에 투자하려 했던 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잃지 않는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 5월 말 6월 초에 영상을 올렸어가지고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2배 가까이 올려버려가지고 근데 놓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회사를 찾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앞으로 소개할 동일금속, 진성이에티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두산 현대골사기 실사업 살린다. 저희 나라에는 골사기 완성체가 2개가 있는데 세계 3위 정도의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4위, 5위. 이거 현대골사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자료를 제가 봤어도 기억이 안 나고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한 이 정도의 두산의 한 반 정도 되는 정도의 현대건설기기에서 나오는 현대골사기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선 이미 많이 팔리고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은 공산당 1당 제재 그리고 미국은 양당 제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직 그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에요. 하원도 마찬가지로 투자한 통과, 백악관 상원은 반대. 아직 그 검토 중인데 중국은 이미 통과를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인가 봐요. 이거는 그냥 한번 알고 이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두산인프라코라는 회사를 제가 투자하려 하다가 못했다 했죠. 하여튼 이게 중국 내에서 점유율이 올라서 매출 단위 되게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총 수요는 늘었지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이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한번 돌 것이다. 특히 BDI 운용 지수들을 봐라. 뭐 이런 신호들을 봐라. 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조금 반대되게 조금 재밌는 레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내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 뭐 당연하고, 제가 맞은 적도 별로 없지만, 틀릴 수도 있다. 라는, 레포트를 하나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이 레포트 주요 내용이, 수급 채광 가격이 안정을 가지고 있다. 그냥 동사 위주로만 빠르게 읽을게요. 연초보다 수요 안정화 가능성은 유효하지만 회복 속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개혁 감산을 제출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광석의 재고 속도의 감소 속도는 둔화될 수도 있다. 공급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안정화로 날아갈 예정이다. 더디 회복될 수요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지표로요. 채광석 가격은. 일단은 이거 그 전 거 먼저 얘기하면은, 이 레포트의 어투나 이런 주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의 공장들이, 각국의 인프라 시설을 기대하는 어떤 철광석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잠깐 멈췄다가, 그래서 채광석을 벌크선 운임을 멈췄다가 다시 경제가 재가동해야 된다. 혹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어떤 의견의 합치, 컨센서스, 그런 것들 때문에 컨센서스를 고려하여서 발주를 취소했다가 다시 재가동시켜, 다시 와라, 다시 벌크선 운행해라 라고 해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정상화로 인한 착시, 그러니까 정상화로 인해서 정상화를 하려는 회사들이 갑자기 쏠려서 일종의 약간 착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지, 빅사이클의 징조는 아니다 라는 어떤 어투의 레포트예요. 사람마다 글을 보고 해석하는 느낌은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제가 이것들을 읽었을 때 약간 그렇게 느껴졌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채광석 가격은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투자할 동일금속 회사의 원재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수는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다. 이 정도로 말아두고, 그래서 빅사이클이 아니다. 굴삭기가 다시 많이 안 줄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굴삭기 인프라 투자가 많이 시작됐다는 걸 지금까지 말했고,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랑 상수에 대해서 말을 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아시죠? 그래서 관세를 많이 매긴 것도 당연히 아실 텐데, 한 25% 정도 매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물건이 125원에 미국으로 가는 거겠죠. 미국에서 125원에 시장에 팔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은 상당히 불리하다. 미국에 직접 공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라든지 파라과이, 브라질 이쪽에 공장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은 중국에 공장이 있고, B라는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어요.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면 당연히 중국에 공장이 있는 그 기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의 공장에,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유리해지겠죠. 이 하나의 예시가 바로 그 동일금속, 이 트랙슈를 만드는 회사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트랙슈가 뭐냐면은, 이거 이제 크롤 크레인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굴삭기. 사진이 너무 저렴하네 보이네. 좀 멋있는 사진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굴삭기가 되겠죠. 이 굴삭기에서 저희가 투자할 회사는 이 밖에 트랙 롤러, 트랙슈를 말하는 거고,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바퀴가 이렇게 양옆 끝으로 있어요. 그걸 아이들러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밑에 있는 덩어리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하부 주행체라고 불러요. 굴삭기를 밑에를 달리는 하부 주행체.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부품단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관세, 중국의 공장에 있는 회사들이 불리해지면 자동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의 매출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 투자해볼 만하다 라는 건데, 그런 회사가 저희 나라에 4개, 3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자료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투자할 종일금속, 두 번째는 진성 TAC, 이 회사도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세 번째는 대창단조, 네 번째는 흥국.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있는데,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4개 회사 중에 2개 회사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단 동일금속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자바 브레이즈가 되어 있죠. 이곳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되어 있네요. 인도네시아로 되어 있죠.
됐습니다. 자, 동일금속이라는 회사는 아까 중국,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었죠. 진성 TNC 한번 볼까요? 주로 아메리카에 주로 있네요. 근데 보시면은 자본 투자 성격으로 다른 회사, 다른 곳에도 좀 했는데 중국 지금 100% 설립부터 돼 있죠. 여기도 중국 산동색 100% 단독 출자에 돼 있죠. 그리고 미국, 주로 미국에 있고 또 중국, 여기 일본에도 있죠. 여기도 중국에 있다. 대창사를 볼까요? 이곳에 있다 돼 있죠. 이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안호이성, 이것도 중국이네요. 한국 경우도 한번 볼게요. 한국도 중국. 이건 무석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동일금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중국에 공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세 효과를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그 수혜를 동일금속이 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동일금속의 경우는 18년도 기준인데요.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에는 수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54% 정도가 돼요. 수출 비중이 한 75% 정도 되는 어떤 수출 위주의 회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중국 내에 있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가 중국 내에 공장이 있고 중국 내에다 납품하는 경계하는 이유가 이 크레인 바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건데 이 가격 경쟁이 중요한 거를 중국 내 회사들이 독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미국,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자국 기업에게 주지 저희 나라 기업에게 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인건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사업을 펼쳐서 하면은 저희 나라 기업이 밀릴 확률이 되게 높다. 이거 일단 크레인 굴삭기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전 세계 1등 기업이 갑자기 기억이 나. 캐터필러라는 회사예요. 제 기억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5%에서 10% 사이 정도이고요. 잠시만. 히타치 그룹. 이게 세계 2위 정도를 다툰 회사인데 점유율이 그것도 한 10% 내외. 캐터필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그리고 그 다음 3위가 2, 3위 엎드락뒤락 하는 것 같은데 이 두산이 브라코. 저희 나라 기업이죠. 그리고 4위가 뭐 현대건설기기 이 정도. 정확하게는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1, 2, 3위 정도가 이제 굳건하게 시장 점유율 과점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품단에서 이런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이 크레인, 이 하부 주행체에 있는 부품들을 미국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드는 회사들에게 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에 비해서 동일 금속이 훨씬 유리하다. 근데 지금 동일 금속 같은 경우는 경북 영천시에도 공장이 있어서 거기 매출단을 한번 확인하면은 거기 수출 금액을 확인하면은 이제 그 비슷하게 인도네시아향 매출도 알아서 어느 정도 매출의 실적 추정이 가능한데 상당히 좋지가 못한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직 추진 중인 미국 행정부와 다르게 중국은 이미 진행 중이어서 두산 인프라코의 매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캐터필러 두산 인프라코의 매출 비중이 높은 진성 TNC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그것들을 추진 중이기만 한 미국 정부의 납품을 미국에 수출을 크게 하는 동일금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까지 좋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실적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 대비 작년에는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 이상 감소했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회사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사업보고서가 3월달, 4월달 이때 써졌을 3월 1분기 실적이니까 3월 15일 그러니까 3월달부터 한 3월 15일 이 정도 내에 써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의 내용이 코로나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사실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신사업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에 썼던 거를 그냥 다시 한 번 더 쓰는 이런 경향이 높은데 그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무역 수출 통계에서도 받고 이 회사도 알다시피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아까 진성 TNC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회복했어요. 진성 TNC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벌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죠. 근데 저희가 분석하는 동일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다, 안 좋을 것이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제가 봐도 실제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이런 거죠. 이 주가가 앞으로 지금 무역 수출 통계와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공개된 내용이니까 아마 이 공개된 내용은 주가에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20% 정도 줄 거, 20%에서 10% 정도로 2분기가 안 좋을 것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빠졌죠. 주가랑 실적이랑 비례해서 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비슷하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버티냐 아니면은 실적이 나는데 안 좋을 것이 예상되고 실적이 나는데 가서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깨지면은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로 한 번 더 깨지면은 그때 들어가냐 이 정도만 고려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으니까 트럼프가 대선이 안 돼도 좋고 트럼프가 대선이 돼도 좋은 거죠 이거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싸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괜찮아질 수 있다. 재고 자산도 보면은 주석이 있나? 재고 자산으로 볼게요. 재고 자산 같은 경우도 확실히 안 좋죠. 회사가 팔 만큼만 물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난번보다 확실히 적게 갖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지난번보다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의 숫자는 안 좋지만은 이게 앞으로 나아질 숫자들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가격대에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번 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좀 크게 남을 생각입니다. 오늘이 7월 4일인데 6월달이 끝나고 45일 내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8월 15일쯤에 발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실업률 같은 지표는 매달 15일쯤에 발표가 돼요. 이것도 15일에 발표 났죠.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 지표에 들어가는데 경기 선행 지표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먼저 올라가는데 이런 동행 지표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오면은 주가들이 한 번 더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도 오로라 때 저희가 여담으로 해지보라는 장난감 회사들이 똑똑해서 도마개미들이 많이 샀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한번 크게 올랐죠.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 한번 오른 건데요. 일본의 지진이 대지진 징조가 뛴다는 내용이 있죠. 이거 사실 제가 맨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할 내용, 발표할 내용 한번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길래 재미삼아 한번 공부 찾아본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음모론 좀 내용을 매년 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 공부할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당장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진성 TH는 벌써 기대가 많이 올랐죠. 동일 금속은 낮은 것 같다. 그리고 흥국이나 대창단족 이런 회사들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히타치, 캐터필러 이런 회사들을 캐터필러 향 매출이 높아요. 히타치랑 동일 금속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아니면 이런 회사의 주가들이 먼저 신호탄을 보여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다소 부족했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